안녕하세요. 광노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찍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왔거든요. 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제 얼굴 화장을 해주시는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뭐 재판 가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재판 가가지고 그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안 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놀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구나. 변론기일에 나가서 변호사가 막 그 우영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법정을 휘젓고 다니면서 뭐 재판장님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알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변론기일에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선고기일은 뭔지, 근데 어쨌든 선고기일에서 내가 일부 승소를 얻었는데 이건 뭔지 등등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법은 막 그 명시하고 있거든요. 법에요. 막 구두 변론주의, 직접주의 막 이런 거 이제 막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막 변론의 원칙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직접 판사 앞에서 구두로 이렇게 변론하라는 건데요. 우리 실무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사님은 AI가 아니기 때문에 몇백 개의 사건을 다 기억하실 수 없다. 그리고 판사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셔서 아무리 이 판사님 앞에서 열심히 말해도 판결하는 판사님이 바뀌어 있다, 뭐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업무가 이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갔는데 우리 변호사가 뭘 하는지를 보러 왔다 이랬는데 아마 변호사가 이 정도 할 거예요. 뭐 원고 대리, 그럼 네, 법무법인 산하 광노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몇 월자 준비 서면 내셨죠? 네. 갑 제 1호증부터 5호증 네, 제출하셨고요. 네. 더 하실 거 있나요? 그러면 추가로 뭐 어떤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출하시고요. 자, 다음 길 끝. 하물며 더 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습니다. 자, 판결 선고기일 끝. 뭐 하는 거 지금 장난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우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뭐 사건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좀 질문을 하고 좀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론 기일이 뭐냐 하면은 각 당사자가 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너 이렇게 주장한 거 맞지? 더 할 거 있어? 앞으로 어떻게 뭘 더 주장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선고기일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그럼 또 의뢰인들이 말씀하시죠. 변호사님, 판결 선고기일인데 가시죠? 아니요, 저희 직원만 가는데요. 아니, 선고기일인데 변호사님이 안 가시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선고기일은 가가지고 변호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판사님들이 자,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자, 소송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사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주문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한테 질문할 시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문만 줄줄줄줄 외우십니다. 사건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호사가 들을 꼭 필요가 반드시 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판사님들이 굉장히 발음이 어눌하신 경우도 많죠. 그리고 목소리가 좀 개미 같은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은 막 판결을 선고한다. 그럼 막 피고는 원고에게 막 이렇게 하세요. 뭐 지급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에어컨 크게 틀어놓으시면 막 에어컨 소리랑 섞여서 막 원고는 뭐 피고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분들도 선고기일 가서 듣고 오셔도 판사가 뭐라는 거야 막 이러세요. 판사님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판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도 그 판사님의 개미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이래서 대부분의 판결 선고는 직원분들이 들으러 갑니다.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젊고 이제 귀가 이제 거기 익숙해지셔가지고 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저희 직원들도. 이게 막 분명히 저도 가끔 재판이 겹쳐서 같이 들을 때가 있는데 판사님이 그래서 6천이라고 하는 거야, 9천이라고 하는 거야, 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9천입니다. 뭐 이렇게 딱 직원분들은 아세요. 판결 선고기일에 왜 우리 변호사가 안 가는지에 대해서 화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직원분들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귀가 이제 밝은 귀로 잘 들으신다. 그리고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났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막 물어보면 변호사가 일단 판결문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도 짐작은 하죠. 이릉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보기 위해선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선고기일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결문을 보고 나야 정확한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판결문은 통상 판결 선고기일 다음이나 다음 날 정도에 이제 판사님이 올리십니다. 판결문을. 그럼 그때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분이 꼭 이제 물론 형사사건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가사건의 경우에는 네, 당사자분이 반드시 안 가셔도 되고 변호사들도 웬만하면 출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이제 직원분들도 안 듣는 거죠. 판결 선고를. 그러면 그 대법원 나해사건 검색 다들 아시니까 보면 막 떠있어요. 일부 승소. 그러면 막 우와 일부 승소했어 막 오예 막 이러시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1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만 인용이 됐다. 이래도 일부 승소이거든요. 예컨대 1억을 청구했는데 100원을 이겼다. 이래도 일부 승소입니다. 특히 내가 피고인 경우에 진짜 기분 나쁘네.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게 분개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9억 9,900만 원 이기신 거거든요. 100만 원 치고. 근데 민사소송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보승소 전보패소는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자의 기산일이 바뀌는 경우에도 일부 승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 나해사건 검색을 보시고 막 일부 승소에 너무 분개하지 마시고요. 10원만 이겨도 일부 승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승소의 결과를 갖고 이제 판단하시지 마시고 판결문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